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굿입니다. 해킹은 우연일 수 있으나 신뢰 붕괴는 자업자득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10억 소송 제기를 당했던 뉴스타파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둘째 아들 대학 편입 이런 것들 이제 처음으로 보도했다라면서 뉴스타파에게 10억의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는 전형적인 좌빨이들 수법을 썼습니다. 자, 10억 소송 받았는데 세상이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뉴스타파가요, 계정이 한순간에 폭파됐다라고 합니다. 해킹 피해 때문이다라는데요. 이게 과연 해킹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입으로는 반미하면서 몸뚱아리는 왜 유튜브에서 하냐, 이 중국의 이 시스템에서 놀아라 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이상하죠? 맨날 첫날 반미하면서 미국 플랫폼에 기대가지고 돈벌이는 또 거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눈에 찍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맨날 첫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채널이 원숭이 화면, 이 화면인데요. 이게 약간 채널에 에러가 났다라든지 하면 뜨는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 하나 남기고 꺼져버렸습니다. 자, 180만 구독자 통째로 사라졌는데요. 이 뉴스타파가 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래저래 구구절절 변명을 쌓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채널에 정체불명의 가상화폐 홍보 라이브가 돌다가 곧바로 채널이 삭제가 됐고, 유튜브는 뉴스타파 쪽에 유해 위험 콘텐츠 정책 위반이다라는 통보를 한 장 보내고 뻥 터뜨렸다라는 거죠. 자, 뉴스타파가요 14일에 새벽에 유튜브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식 채널이 삭제된 것이 확인됐고, 해킹으로 인한 유해, 위험, 콘텐츠 노출이 확인됐고, 이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좀 재고해달라. 그래서 이 유튜브에 소명과 이의 신청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계정이 폭파가 되면요, 그 기존의 유튜브 채널이 복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이 정치 반대 세력에 대한 너무나 심한 압박으로 이 계정이 폭파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법적인 대응을 하다가 이번에 유튜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안에 자체적인 게 좀 바뀐 게 뭐냐면, 계정 복구까지 1년이 걸립니다. 끊임없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복구됐을 때는 180만 원 날아가서 0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뉴스타파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180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라이브를 키면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우파 채널에서 라이브 강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강좌들이요, 이 라이브를 키면요, 그라운드지 같은 경우는 많게는 5만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채팅창이 읽을 수 없을 만큼 쫙쫙쫙 올라가는 거죠. 직접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건강한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어준 방송이나 이 좌파 진영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요, 구독자 대비 이 시청자 수는 꽤 높습니다만, 실시간 댓글창을 보면요, 직접적인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라이브 보는 사람이 뻥땡이든지, 아니면 이 글을 못 쓰는, 이 생각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든지. 저는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형식만 보면 외부 세력이요, 보안키를 털어가지고 코인 광고 라이브를 띄웠고, 유튜브는 이것을 위험 콘텐츠로 인식해가지고 이 채널 자체를 자동 삭제했다라는 거죠. 웃기는 건 이 뉴스타파가 작년 8월에도 한번 해킹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명이 테슬라로 바뀌어가지고 12년치 영상이 전부 다 비공개로 잠겼던 전력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번 당했으면 똑띠 해야지. 자, 입으로는 권력 감시, 탐사 저널 채널이다라고 외치는 채널이 플랫폼 보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 광고에 채널이 날아가는 총국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채널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채널이었냐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존 밀스 대령, 모스단 대사 등등 국제선거 감시단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을 향해 가지고 쏟아냈던 조롱, 야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미국의 CIA에 어마어마하게 신고가 된 그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번 사태 구조, 해킹과 유튜브 정책에 대한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뉴스타파가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 음모론으로 몰아가면서 장난질을 했는지 이 부분 아주 독하게 승질 좀 납니다. 요 부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보수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 유튜브라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정치 관련된, 근데 또 여기서 좌와 우가 나뉘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좌파 진영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파 진영도 이 뉴스타파 뻥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좀 많이 좀 똑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타파 180만 터졌네. 아, 다음 김어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나죠? 자, 먼저 겉으로 드러난 사실부터 보면요. 1월 14일입니다. 새벽에 뉴스타파 채널에서 이 가상화폐 홍보 라이브가 송출이 됩니다. 그 직후에 유튜브 채널이 삭제됩니다. 유해 위험 콘텐츠 정책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때립니다. 유튜브에서는요, 유해 위험 콘텐츠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가슴 아팠던 테러의 사건들이 화면에 띄워진다든지 그런 부분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기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좀 하면, 그리고 이 드럼 통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해킹, 피싱 보여주거나 사기성 금융 상품 이런 거 조장하거나 보안을 침해하는 뭐 콘텐츠, 이거 즉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요, 자체 조사 결과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 코인 이 방송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취가 됐다, 보안키가 탈취가 됐다, 해킹이다. 그 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인 방송 송출되고 유튜브에서 자동 제재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해킹을 당했던 채널이 또 한 번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안 플랫폼의 기술 문제 여기서 끝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자, 뉴스타파가요, 뭐 이래저래 사실 뭐 정치권에서 뭐 좌우 안 보고 간다라고 하지만 주로 우만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김병기, 거기서 이제 명청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쪽에 아마 청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을 향해 가지고 김병기를 타깃으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드러내면서 시복 소송 때려 맞았는데요. 자, 뉴스타파 끊임없이 보고 있는 우리 우쪽을 향해 가지고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이제 영상을 펼쳐내고 있죠. 180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의 뷰수를 보면요, 180만 기준으로 우파 채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뷰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괘씸한 부분은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지금 미국에서 공식 보고서가 쌓이고 있지 않을까. 이 뉴스타파가 집요하게 지난 몇 년간 조롱해온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의 국제사회 리더, 지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 좌파리 채널이 완전히 뭐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 조롱과 이거 뭐 비하 장난이 아니니까 볼 수도 있겠죠. 자, 2025년 6.3 대선 앞두고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오셨죠? 인천공항 터졌습니다. 모스단 대사도 왔고요. 미국의 전 현직 외교, 안보, 사이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선거 감시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잘 작성이 돼가지고 미국 의회에도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자, 국제선거 감시단이 이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도 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만만치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좌파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게 폄하하고 프레임을 잡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술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폄하시켰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뭐 유흥업소 뭐 이런 걸로 하듯이 이 국제선거 감시단을요, 뭐라고 폄하할 순 없으니까 그
네임, 직함을 가장 낮은 직함을 꺼내가지고 모스탄 교수, 그랜트 뉴섬 같으면 뭐 그냥 할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음모론이다라고 펼쳐가는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좌파들은요 이 우파 채널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젖어가지고 그렇구나, 동네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구구진영해서 이거 뭐 미국 사람 들여가지고 이 재연 배우 이런 거 식으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키워보려고 한다, 이런 댓글들 엄청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작업질을 해왔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뉴스타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국제선거감시단은요, 이제 기자회견에서요, 사전투표 서버, 그리고 전자 개표기에 대한 보안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망 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실 인터넷망, 선거망, 업무망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분리되지 않고 있다. 맘만 먹으면 인터넷망을 우회해서 선거망으로 접속 가능하다까지도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와 절차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선거가 과연 깨끗한가? 이 음모론일까? 이건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선거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을 밝혀냈고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제선거감시단 이름만 들어봐도 후덜덜 짱짱한 사람들입니다. 모스탄 대사 같은 경우는 전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의 담당 대사였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의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랜트 뉴섬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의 해병대 전략 장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동네 아저씨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 밀스 대령 같은 경우는 미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사이버 정책 전략 국제 업무 책임자로 일을 했고요.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트럼프 2기 때요, 지금 미국 국무부의 사이버 디지털 정책부 부 차관보에 공식 임명된 사람입니다. 트럼프 1기와도 함께 한 분, 트럼프 2기에도 함께 한 분. 이런 대단한 분이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건 이게 한국만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미국이 파고 있는 그 흐름과 함께한다. 중국의 부정선거 궤 안에 한국이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 좌파 언론들은요, 자칭 감시단, 동아리 수준 외국인 4명, 이건 뭐 재연배우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사무실도 없는 극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선동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비웃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요, 음모론, 가짜뉴스, 국뽕 이런 영역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폄하시킨 거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게 뉴스타파. 뭐 뉴스타파 뿐이겠습니까? 뭐 매불쇼도 있고요, 뭐 김어준 방송도 있고요. 거기 보면 그냥 부정선거 자체가 아주 뭐 조롱의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김어준도 부정선거 언급하면서 본인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정상적인 언론이다 라고 하면요, 다 이렇게 본다라는 식으로 국민들 그게 음모론에 빠지면 너 약간 이거 떨어져,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된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한국 안에서는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유튜브 음모론이다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안보, 사이버 라인에서는요, 정식 검토의 대상이며 중국의 영역 안에서 놀고 자빠진 한국의 이 동맹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플랫폼에서 유해 위험 콘텐츠 정책에 위반됐다라고 잘렸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코인 라이브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쌤통이긴 쌤통입니다. 쌤통, 완전 쌤통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냥 김어준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좌파 방송들이 지금 이 뉴스타파의 계정 폭파로 인해서 라이브를 잠시 접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따 쌤통이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도끼 품었을 겁니다. 우파 유튜브 뭐 180만, 100만 넘는 강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 개딸들 또 뭐 좌표 찍어 가지고 집중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응을 좀 해야 되는 게 유사 계정 나오면요, 바로 이의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이 노란 딱지 광고 제한이 붙으면요,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고
보고 있는 게 AI 계정이거든요. AI로 만든 가짜 계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은요, 저작권의 이유로도 똑같이 한 번에 폭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봅니다 라고 해서 계정 폭파됐다 하하하 웃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이 정확하게 반응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읽어야 되는 판은 뭐냐면요. 이미 한국의 여론 전쟁에서 우파가 완벽히 밀렸습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를 장악한 좌파 진영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뇌가 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뉴 미디어 시대, 어떻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왜곡된 방송에 눈을 뜬 국민들이 유튜브로 와서 진짜 방송을 찾고 있습니다. 여론 전쟁은 또다시 새로운 판에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TV 스튜디오와 지면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 알고리즘, 사이버, 안보의 전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 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제대로 된 언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안, 콘텐츠, 신뢰 모두 탄탄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뉴스타파의 폭파 계정은 그들은 해킹 사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곡된 선택으로 인한 제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타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꽃입니다. 해킹은 우연일 수 있으나 신뢰 붕괴는 자업자득이죠. 지금 이 시간에 당원 게시판 사건 안 들키면 땡이었는데 들켜서 열받은 한동훈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드러난 게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결과는 당원들의 신뢰 붕괴다라는 거죠. 자업자득이다라는 겁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